기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2단원 여러가지 힘의 중단원 2 마찰력과 부력의 첫 번째 시간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입니다. 갑자기 이 세상에서 마찰력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방금 수업 전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보았죠? 자세히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등학교 시절 물리 시간에 지겹도록 들었던 마찰은 시험 문제에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했죠. 하지만 공부할 때만 많이 들었던 마찰력.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론에서만 많이 들어봤지 실생활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만일 1분 동안 마찰이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걸을 수 없게 되죠. 땅과 신발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걸을 수 있는데 마찰이 없다면 우리는 맨발이나 양말을 신은 상태에 상관없이 다 미끄러지겠네요. 걷고 있던 사람은 다 넘어지고 있는 한편 자동차와 같이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찰이 없어지면 움직이던 물체는 속력이 줄지도 늘지도 않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브레이크가 듣질 않으니 차는 계속 움직이게 되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들끼리 부딪혀 짧은 시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미 세계는 헬게이트가 열렸는데 더 큰 패닉 상태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다른 의미로 방송 송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접착제나 모든 나사는 풀리게 되고 형체를 유지할 수 없어 건물은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산도 작은 알갱이들 하나하나의 마찰력으로 유지하는데 이 힘이 사라진다면 산과 건물, 거대한 물체들은 다 무너지게 되죠. 거기에 산에 흐르는 물들도 마찰이 없으니 엄청난 속도로 쏟아집니다. 산에서 쏟아지는 물뿐만 아니라 만일 그 상황에서 비까지 내린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높은 대기층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속력이 줄어들어 내리는데 마찰력이 없다면 엄청난 속도로 쏟아지는 파편이 되죠. 그 짧은 1분 동안에 마치 지구 멸망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네요. 마찰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중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못 달리는 것도 있고 에너지를 빼앗겨 대부분의 물체가 높은 효율을 못 내지만 저는 마찰이 있는 것이 더 좋네요. 영상 잘 봤죠? 자, 이처럼 마찰력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거운 주머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림처럼 왼쪽으로 주머니를 끌고 간다고 할 때 마치 반대편에서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즉 이쪽 방향으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서 81페이지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했을 때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이죠. 그림으로 한 번 더 나타내 보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요, 이 오른쪽의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빗면에 놓은 물체는 중력과 빗면에 의해 비스듬한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죠. 이때 마찰력은 역시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마찰력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물체를 땅에서 직접 끌어보는 숙제를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 두 물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건데요. 하나는 귀여운 제 아들을 끌어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질량은 현재 16kg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를 끌어보는 건데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제 체중이 90kg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경우 중 어떤 경우를 고를 건가요? 당연히 제 아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벼운 물체를 당기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요. 자, 훨씬 쉽다는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거운 제가, 무게가 큰 제가 가벼운 제 아들보다 마찰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제 아들보다 제가 훨씬 큰 거죠. 자, 이 내용을 81페이지를 통해 정리해보면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큽니다.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무게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을 보겠습니다. 같은 나무도막에 모두 한 면에 사포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가 같은 경우 사포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사포가 붙어 있는 면을 접촉시킨 다음 어느 나무도막이 운동을 더 많이 방해받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영상 잘 봤죠?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어떠한가입니다.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빗면의 각이 크면 클수록 나무도막은 점점 이제 미끄러지려고 하고 마찰력은 그만큼 더 많이 작용해서 방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한 나무도막은 미끄러지기 시작한 기울기가 더 컸던 접촉면이 사포인 나무도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촉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의 크기의 관계는 바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 실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집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할 두 신발에 물을 담은 페트병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의 양을 조절해서 양측의 무게가 똑같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빗면에 두 신발을 놓은 다음 빗면의 기울기를 점점 기울여서 먼저 미끄러지는 신발이 마찰력이 작은 잘 미끄러지는 신발일 것입니다. 자, 잘 미끄러지지 않는 마찰력이 큰 신발의 미찬 형태는 주로 많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형성되어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슬리퍼를 신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리퍼의 바닥들은 주로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한 편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어 잘 미끄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신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안전에 좋습니다. 이러한 마찰력의 원리를 실생활에서는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등산의 경우 이제 미끄러운 돌들을 밟는 경우가 많기에 이제 등산화의 바닥을 매우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마찰력을 높여줍니다. 자동차의 경우 이제 눈이 와서 도로에 눈이 쌓였을 때 매우 미끄러지기 때문에 바퀴에 세 줄을 감아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마찰력을 높여줍니다.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워터파크에서 타면 훨씬 잘 미끄러지죠. 그 이유는 물 분자들이 미끄럼틀의 미세한 울퉁불퉁한 부분에 채워져서 마찰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찰력이란
물체가 어떤 면에 있을 때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이 마찰력에 대해 오늘 두 가지 요소를 배웠는데요. 첫째,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 마찰력의 크기는요,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커지며 무게가 같을 경우에는요, 물체의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집니다. 이러한 마찰력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는 등산화 바닥이나 자동차 체인처럼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마찰력을 높이거나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 마찰력을 줄이는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였다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 나머지 과정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기장중학교 학생들 화이팅!